중국에서 최근 들어 가장 대규모의 폭력 시위가 일어나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산시성에서 직업학교에 다니는 10대 학생이 학교 기숙사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 당국이 이 사건 실체에 대해서 은폐를 했고요. 이에 분노한 청년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대규모 시위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Y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BBC는 현지 시간 10일 중국 북서부의 산시성 푸청현의 직업교육센터에서 지난 5일 10대 학생이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폭력적인 시위가 촉발됐다면서 당국은 이 학생이 기숙사에서 사고로 떨어져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사건이 조작 은폐되었다면서 강력한 항의를 벌이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X, 그러니까 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관련 영상에는 10대 등 어린 나이로 보이는 시위 참가자가 진상을 알고 싶다고 외치면서 경찰과 충돌하는 모습, 그리고 학교 관계자와 시위대가 대치하는 모습, 또 시위대가 학교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트를 밀치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막대, 안전곡과 그러니까 라바콘 등 물건을 던지고 경찰이 곤봉으로 시위 참가자를 구타하면서 연행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머리와 얼굴에서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BBC는 이들 영상이 시위 발생 시기에 푸청 직업교육센터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BBC는 최소 수백 명이 모였다고 전했지만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수천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코로나 봉쇄 정책 폐기와 관련한 시위 이후에 가장 최대 규모이고 또 폭력 시위로 확대된 것은 최근 들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중국중앙TV 그러니까 CCTV는 사망자인 당군은 지난 2일 오전 3시께 푸청 직업교육센터 신축 캠퍼스 내 기숙사 밖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푸청형 당국도 지난 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군이 1일 오후 10시께 잠을 자다가 다른 룸메이트들의 대화 속에 깼고 이들 중 한 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학교 관계자가 와서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조사했다면서 푸청현 당국은 경찰이 조사와 부검을 진행했으며 범죄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푸청현 당국자는 이어 당군이 높은 곳에서 추락해 숨졌고 그에 앞서 기숙사 같은 방을 쓰는 다른 학생들과의 사이에서 말싸움과 신체적 충돌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런 당국자들의 설명이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당군이 괴롭힘을 당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학교와 당국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설이 퍼졌습니다. 특히 당군의 몸에 난 상처가 당국이 발표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시신을 살펴볼 시간도 길지 않았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족 발언도 유포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BBC는 당국의 조사 결과에 분노한 시민들은 이번 주 초까지 여러 날 시위를 벌이다가 진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시위에 대해서 관영 언론은 당국의 사건 조사 결과 외에 시위 등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시위 관련 영상은 대부분 삭제가 됐습니다. BBC는 이어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괴롭힘 등 이 학교 폭력은 민감한 이슈로 일부 학폭 사망 사건의 시위를 촉발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왜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소리 VOA는 중국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대중의 불만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억압적인 안정 유지 방식이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VOA는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에 학생이 추락한 산시성 푸청현의 직업교육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수천 명에 달하는 인파가 현장에 모였다 그러면서 군중은 학생들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고 일부는 봉쇄를 뚫고 캠퍼스 안으로 진입하려다 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한 공안과 한때 충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을 추적해온 중국 인권 책임 데이터베이스의 설립자인 린 성량은 VOA하고 인터뷰에서 학생의 추락이 우연과 필연에 의해 경찰과 대중 사이의 충돌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우연은 그들, 그러니까 학교와 당국이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용감하게 나설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필연은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오랜 불만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필연성을 낳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이 사망한 학생이 실수로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학교의 괴롭힘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VOA는 이에 대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한 온라인 계정은 사건 당일 사망자의 어머니가 직접 장례식장에 가서 고인의 시신을 조문했는데 아들의 몸에 여러 개의 멍이 든 것을 발견했고, 학교 측에서도 사건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주선하지 않았으며 사건을 녹화할 카메라 프로브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올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망한 학생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에 다른 이유가 있으며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의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의구심을 더욱 키우는 것은 사건이 계속 전개되는 가운데 현지 당국이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의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에서 영상 기록을 삭제하는 등 정보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사망한 학생의 가족들은 진실규명을 요구하면서 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사건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학교 밖에 모여서 연대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시위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자 지난 6일 당국은 특수경찰의 개입을 요구했고, 정부 당국은 푸청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VOA는 고인의 가족이 중국 당국에 의해서 협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족들의 휴대전화가 모두 도청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지어 장례가 끝난 가족들을 자택이 아닌 별도의 장소로 유치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VOA는 가해자가 공산당 간부의 자녀라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면서 실제로 이번 사건 자체를 철저하게 사망한 학생 개인 탓으로 치부하면서 가해 학생에 대해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해 학생 2명이 공산당 간부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이 철저하게 은폐되고 있는 것은 사건의 배후에 공산당 간부의 자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는데, 만약 공산당 간부 자녀가 가해자라는 사실이 공개된다면 이 문제는 엄청난 반발심을 심어주면서 대규모의 시위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이 이 사건의 진실을 숨기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직 언론인 자오란지는 이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언론 보도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푸청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없었고 감히 현장에 와서 취재하려는 언론도 없었다라고 짚었습니다. 자오란지는 이어서 심지어 중국 당국은 학생들이 아예 SNS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또 인터넷에서 관련 사진과 영상들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범죄이며 미국 사회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오란제는 중국 체제가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은 이런 제재 자체를 공안 당국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도 행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학생의 폭력적인 죽음에 대한 은폐가 사회적 불의와 관련이 있으며 이것이 이번 항의의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번 대규모 시위는 2025년 들어서 중국 내에서 첫 번째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오란제는 중국 경제가 계속 흔들리면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모든 산업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오란지는 이번 사건이 발생했던 직업학교가 중국 사회에는 널려 있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쉽게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과 절망감이 분노를 폭발시키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더더욱 눈여겨볼 점은 최근 들어서 중국 사회의 대중적 분노를 과거같이 참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발화점만 보이면 대규모 시위로 폭발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철저한 감시 사회에서 수천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공안당국에 항의 시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대중적 분노가 바닥에서 들끓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래저래 중국의 2025년은 대단한 위기의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복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